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한번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꼬마돌이다. 저는 꼬마돌이라고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졸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꼬마 같은 존재이지만 영상을 만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돌발 상황을 겪으면서 단단한 돌처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꼬마돌이라는 이름이 저를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저는 20학번 심다솜이라고 하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공연 영상학과 영화과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왜 복수 전공을 선택했는가? 저는 미컴 전공생이지만 예능이나 뉴스 같은 포맷보다는 영화처럼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영상미나 퀄리티에 집중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컴 커리큘럼에는 이제 광고나 PR, 저널리즘 같은 세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미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술제 같은 활동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조금 공연 영상학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복전을 하면서 확실히 느꼈던 거는 영상에 대한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다는 점인데요. 특히 영화는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조명이나 촬영, 편집 등 다양한 연출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와 메시지를 연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복수 전공을 하면서 단점도 있었습니다. 공연영상학과는 이제 예체능학과의 특유의 그 예술적인 시선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런 실무 중심의 관점과는 조금의 괴리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화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은 영상보다는 저만의 이제 영화 세계관을 구성하고 또 철학을 담아내는 그런 과제들이 많았는데 그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복전생으로서 수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팀 프로젝트를 듣는 이제 워크숍이나 졸업 영화 같은 그런 수업에서 팀을 짜는데 조금 제약이 많았습니다. 보통 다들 안면이 있는 상태인데 복전생으로서의 수업을 듣는 사람은 이제 보통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복전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서 이제 차별이나 제약 같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 좀 그 부분이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이 복전생이라는 서러움이 조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웃기도 하고 울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에서 제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전데 그 듣고 있는 분들이 다 공연영상학과 전공생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됐었고요. 워크숍도 저 혼자 복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출 파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조금 용기를 가지고 복전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이때는 좀 생기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복전을 시작한 지 3개월조차도 안 된 시점인데 워크숍 자체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이제 새벽 5시거든요. 새벽 5시에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콘티도 쓸 거 아니에요. 그 콘티를 직접 이제 영상으로 담아내서 이제 교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다크서클이 거의 코 밑까지 내려와 있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모습을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복전을 이제 후회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복전과 이런 영화 제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잠이 많은데 한겨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촬영을 나가야 되고 또 3시간 자고 또 다시 촬영하고 정말 버거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또 여름에는 더위를 먹고 겨울에는 또 몸살에 걸리고 거의 날씨와 싸우는 게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도 저인데요. 졸업영화 찍을 당시에 제가 연출이어서 제가 총괄 연출이다 보니까 장소부터 이제 배우 섭외 이런 모든 시나리오까지 모든 걸 담당했어야 되는데 이 장소를 이제 공장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고뇌에 빠진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찍어준 사진인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완전히 후회하진 않는데요. 영상에 대한 관점도 넓어졌고 또 제가 아이스크림이라는 소재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다 보니까 여름 촬영이었는데 이제 미술로 아이스크림을 구현해내야 됐고 또 아이스크림이랑 손가락이 잘린 그런 미술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내가 연출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 200개가 넘는 박스도 접어야 됐고 이제 더운 날씨에 3일차 촬영이었거든요. 이제 전라남도 곡성이라고 하는 제 고향에 가서 3일차 촬영을 했는데 이제 공연 영상학과 사람들이랑 저희 복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거의 1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한 13분 남짓한 단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화 만들 게 아니라 이제 영화제 출품이라는 목표도 세워서 이제 지방 영화제나 이제 시나리오 같은 수상을 하면서 성취감도 막 받고 이게 대학생 아니면은 해보지 못하는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전을 하면서 포기한 것들이 있냐라고 물으실 때 그만큼 포기한 것들도 많은데요. 특히 휴학이나 그런 교환학생 같은 기회들을 좀 놓친 부분이 많아요.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수업이랑 과제들에 치이다 보니까 이런 여유가 많이 없었고요. 게다가 제가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캠퍼스 생활을 딱 온전하게 시작을 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여가지고 온전히 즐기지 못한 부분이 조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아요. 학생 때 꼭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영상, 특히 영상 전공자라면은 꼭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뭔가 관광 공모전이나 이제 더본코리아 이런 소포터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 또 상금이라는 보너스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알바를 안 해도 좀 쏠쏠하게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졸업영화를 과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1년의 독립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큐멘터리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프리부터 홍보까지 직접 해보면서 또 영상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진로 고민만 하지 말고 학교 안팎에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추억을 많이 쌓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기나 이제 선배들이랑 일상적인 순간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위안이 됐는데, 저도 이제 신종원 가서 샤브샤브 먹고 또 그라치에 와플 먹고 백다방 커피 하나 들고 이제 셔틀 타려고 막 뛰어갔던 경험도 있고요. 저 때만 해도 에스컬레이터가 첫 생겨가지고 엄청 기뻤거든요. 108계단을 저는 그 장비를 들고 옮겼었는데 에스컬레이터 딱 생겼을 때 너무 기뻐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런 기억들을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면서 전공자이자 대학생으로서의 좋은 기록이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불안의 딜레마였는데요. 근데 보통 시즌을 하다 보면 불안에 빠지잖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에 빠지기 쉬운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인드 세팅부터 다르게 했는데요. 이제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초중고 다니고 이제 대학교까지는 어쨌거나 누가 짜준 길로 온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졸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직접 설계해야 된다는 삶으로 빠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만의 방향이랑 기준이 필요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중요했던 거는 자기 객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어떤 회사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명확히 정리한 다음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불안이랑 이제 강박은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이제 늦는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루트가 없다는 걸 이제 제가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저의 속도에 맞게 가는 게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하고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영화에서 일을 하고 계시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다면 제 대답은 영화는 도망쳤습니다. 영화는 도망쳤고 지금은 웹예능 콘텐츠 제작사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애정은 좀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술 영상이랑 상업 영상 중에 택해야 됐는데, 저는 예술보다는 돈을 벌고 싶은 PD이기 때문에 프로덕션에 들어갔고요. 물론 영화와는 다른 결이지만 그때의 고민과 경험이 지금의 저를 또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도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했고요. 이제 아이돌들 만나서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PD도 했고, 이제 자동차 중고업체 이제 케이카라던가 이제 벨리곰 핑크곰이 있는데 그런 유튜브 채널을 담당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인데요. 복수 전공이나 진로든 결국에는 제 삶을 기획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회든 성취든 다 자기만의 방향들이 있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저는 뭐든지 시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꼬마 벌처럼 뭐든지 버텨야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